안녕하세요, 여러분. 할머니의 인생조언 팟캐스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자 민준이고요. 오늘은 정말 특별한 분을 모셨어요. 제 친할머니시기도 한 김순자 할머니십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어이구, 민준아. 이렇게 마이크 앞에 앉아보기는 처음이네. 떨린다, 떨려. 할머니 괜찮으세요? 그냥 우리 집 거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편하게 하시면 돼요. 오늘 청취자분들께 할머니를 간단히 소개해드릴게요. 할머니는 올해 75이시고요. 30대에 작은 식당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3개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계세요. 그리고 뭐니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건 저희 손자들한테 최고의 조언자시죠. 아이고, 그렇게까지. 그냥 나도 살면서 이것저것 겪다 보니까 알게 된 것들이지. 그 이것저것이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오늘은 특히 40대, 50대 중년의 남성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할머니의 인생 이야기와 조언을 들어볼 거예요. 준비되셨죠? 그래, 해보자. 우리 애기가 누군가한테 도움이 된다면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니? 할머니 사업을 시작하신 게 34살 때라고 들었어요. 그때 이야기부터 들어볼까요? 그때가 그러니까 1984년이었지. 애들 둘 낳고 남편이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월급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어. 그래서 내가 뭐라도 해야겠다 싶었지. 근데 배운 게 별로 없잖아.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음식 만드는 거밖에 없더라고. 무섭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여성이 사업한다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텐데. 무섭지. 당연히 무서웠지. 근데 있잖아, 민준아. 두려움이라는 게 그게 나를 멈추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거지. 나는 실패가 무서운 게 아니라 아무것도 안 하고 후회하는 게 더 무서웠어. 좋아. 그 말씀 정말 와닿네요. 요즘 40대, 50대 분들 중에도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은데 망설이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렇지? 나도 그랬어. 근데 있잖아. 중요한 건 완벽한 타이밍은 없다는 거야. 다들 준비가 더 되면, 돈이 더 모이면, 애들이 더 크면 이렇게 기다리는데 그러다 인생 다 가. 그럼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정말 작았어. 동네 구석에 있는 10평짜리 작은 식당. 테이블이 4개밖에 없었어. 낮에는 식당하고 밤에는 회계 공부했지. 장부 정리하는 법도 배우고. 지금처럼 인터넷도 없을 때라 도서관 가서 책 빌려다 공부했어. 힘들지 않으셨어요? 힘들었지. 근데 있잖아, 힘든 건 괜찮아. 힘든데 의미가 있으면 견딜 수 있어. 문제는 힘든데 의미가 없을 때야.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으니까 버틸 수 있었지.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조언이 있으시다면?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30이든 40이든 50이든 새로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 대신 시작할 거면 제대로 해. 열심히가 아니라 똑똑하게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는 거지 낭비하는 게 아니야. 할머니 그럼 처음부터 잘 되셨어요? 아니면 힘든 순간도 있으셨나요? 힘든 순간? 아이고, 그게 한두 번이냐. 첫 번째 식당은 3년 만에 잘 됐는데 욕심이 생기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식당을 바로 열었어. 위치도 더 좋은 데다가 크게. 잘 되신 거 아니에요? 그게 망했어. 완전히. 정말요? 응. 너무 빨리 확장한 거야. 준비도 안 됐는데 욕심만 앞섰지. 직원 관리도 제대로 못했고 메뉴도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어. 첫 번째 식당에서 성공한 방식을 그대로 가져갔는데 손님층이 달랐어. 1년 반 만에 문 닫았지. 그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처음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 빚도 생겼고 밤에 잠도 못 자고. 근데 있잖아, 그때 깨달은 게 있어.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민준아, 실패했을 때 2가지 선택이 있어. 거기서 주저앉거나 아니면 배우고 일어서거나. 나는 일어서기로 했어. 그래서 노트를 꺼내서 뭐가 잘못됐는지 하나하나 적었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적으셨어요? 첫째, 너무 빨리 확장했다. 둘째, 시장 조사를 제대로 안 했다. 셋째, 직원 교육에 소홀했다. 넷째, 재무 관리가 엉망이었다. 다섯째, 나 혼자 다 하려고 했다. 이런 식으로 20개가 넘게 나왔어. 그걸 어떻게 활용하셨어요? 그게 내 교과서가 됐지. 다음에 세 번째 식당 열 때 그 리스트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준비했어. 그래서 세 번째는 성공한 거야. 좋아. 지금 많은 청취자분들이 사업이나 인생에서 실패를 겪고 계실 텐데요.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야. 실패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게 부끄러운 거지.
넘어졌으면 일어나면서 주변을 둘러봐. 왜 넘어졌는지 보라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예요? 실패했을 때 자기 자신을 너무 혹독하게 대하지 마. 실수는 인간이니까 하는 거야. 완벽한 사람은 없어. 대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거지. 실패 후에 회복하는데 얼마나 걸리셨어요? 마음의 회복은 한 6개월? 근데 실제로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건 2년 정도 걸렸어. 그 시간 동안 첫 번째 식당에 집중하면서 빚도 갚고 또 배우고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았어. 조급함에 대해서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특히 중년 남성분들 40-50대 되면 조급해져. 이제 나이도 있는데 빨리 뭔가 해야 한다. 젊은 애들한테 지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근데 그게 독이 돼. 조급함은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빠름과 서두름은 달라. 빠르게 실행하되 서두르지는 말라는 거야. 계획은 꼼꼼히 하고 실행은 과감하게. 그리고 실패해도 괜찮다고 스스로한테 말해줘. 실패는 경험이야. 비싼 수업료를 낸 거지. 할머니 사업하시면서 가족과의 시간은 어떻게 관리하셨어요? 이게 많은 중년 남성분들의 고민이거든요. 아이고, 그게 제일 어려웠어. 솔직히 말하면 나도 많이 실수했어. 어떤 실수요? 처음 몇 년은 일에만 매달렸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에만 있었지. 애들이 커가는 걸 제대로 못 봤어. 할아버지도 외로웠을 거야. 그럼 어떻게 바꾸셨어요? 큰애가 중학교 들어가던 해에 선생님이 나를 부르더라고. 어머니, 요즘 아이가 많이 외로워하는 것 같아요 라고. 그 말이 가슴에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 그날 밤에 할아버지랑 진지하게 얘기했지. 무슨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뭐 하는 거지? 돈은 좀 생겼는데 정작 중요한 건 놓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규칙을 만들었어. 어떤 규칙이요? 첫째, 일요일은 무조건 가족의 날. 식당 문 닫고 가족끼리만 시간 보내기. 둘째, 저녁은 일주일에 최소 3번은 같이 먹기. 셋째, 애들 학교 행사는 빠지지 않기. 그게 가능했어요? 처음엔 어려웠지. 일요일에 문 닫으면 매출이 줄잖아. 근데 있잖아, 민준아. 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이득이었어. 직원들도 쉬니까 더 열심히 일했고, 나도 재충전이 되니까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어. 일과 가정의 균형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께 조언해 주신다면? 성공의 정의를 다시 생각해봐. 돈 많이 버는 게 성공이냐? 아니야.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면서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게 진짜 성공이지. 쉽지 않은 것 같은데요. 쉽지 않아. 그래서 의식적으로 노력해야 해. 있잖아, 일은 언제든지 있어. 근데 아이들이 자라는 건 지금뿐이야. 부모가 늙어가는 것도 지금이고, 배우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지금이야. 깊은 말씀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중년 남성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있어. 자기가 돈만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 나는 돈 버느라 바쁘니까 집안일은 내가 해라는 식. 그건 파트너십이 아니야. 할아버지랑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팀이었어. 내가 사업하면서 바쁠 때 할아버지가 애들 챙겨주고 또 할아버지가 힘들 때는 내가 챙기고 서로를 존중하고 감사하게 여겼어. 감사하게 여긴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말로 표현하는 거야. 고맙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있어서 행복해. 이런 말들. 중년 남자들이 이런 말 잘 안 해. 부끄러워하거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야. 말을 해야 상대방도 알아.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통이야. 그리고 존중. 있잖아. 나이 들면 서로 다른 게 더 보이기 시작해. 젊을 땐 사랑으로 덮였던 게 이제는 보이는 거지. 근데 그걸 문제로 볼 게 아니라 다양성으로 봐야 해. 다양성이요? 응. 저 사람은 저런 게 좋구나. 나는 이런 게 좋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 하나로 똑같을 필요 없어. 다르면서도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지.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지금은 좋아.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렸어. 특히 큰애랑은 한동안 관계가 안 좋았어. 내가 너무 바빴으니까. 어떻게 회복하셨어요? 먼저 사과했어. 엄마가 잘못했다. 내가 잘할 때 더 함께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고. 처음엔 큰애가 받아들이지 않았어. 근데 계속 노력했지. 전화도 자주 하고 관심 가져주고. 청취자분들 중에도 자녀와의 관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 오늘이 제일 빠른 날이야.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다가가.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 말 하기 어렵지 않아. 입만 열면 돼. 할머니, 요즘도 정말 건강하세요. 비결이 뭐예요? 비결이라. 운동이랑 식단 관리지. 근데 이거 중년 되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야. 언제부터 신경 쓰기 시작하셨어요? 50대 초반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혈압, 콜레스테롤 다 높게 나왔어. 의사가 그러더라고. 지금 관리 안 하면 60대 큰일 난다고. 그때 정신이 번쩍 들었지. 어떻게 바꾸셨어요? 일단 운동 시작했어. 새벽에 일어나서 1시간씩 걸었어. 처음엔 힘들었는데 습관이 되니까 안 하면 이상하더라고. 그리고 식단도 바꿨지. 짜게 먹던 거 줄이고 채소 많이 먹고. 지금도 계속하고 계세요? 당연하지. 지금은 아침마다 요가하고 일주일에 3번은 수영장 가.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젊을 때 관리해야 나중에 편해. 40-50대 남성분들이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제일 큰 실수야. 바빠서, 피곤해서 내일부터 하면 된다고 미루는데 몸은 거짓말을 안 해. 쌓이고 쌓이면 나중에 한꺼번에 터져. 건강 관리 팁을 주신다면? 크게 생각하지 마. 작게 시작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이용하기, 점심 먹고 10분 산책하기, 물 자주 마시기. 이런 작은 것들이 쌓이면 큰 변화가 돼. 노후 준비는 어떻게 하셨어요? 경제적인 준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뭐예요? 관계야. 나이 들면 돈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더 중요해. 친구, 가족, 취미 생활. 이런 게 진짜 노후 준비야. 구체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셨어요? 50대부터 취미를 만들었어. 서예도 배우고 등산 동호회도 가입하고. 처음엔 서툴렀지만 계속 하다 보니 좋아졌어. 지금도 일주일에 1번은 등산 가. 사업은 언제까지 하실 계획이세요? 할 수 있을 때까지? 근데 이제는 전처럼 매일 나가지는 않아. 직원들한테 많이 맡겼지. 나는 큰 방향만 정하고. 은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히 손 놓는 게 은퇴는 아니야. 역할을 바꾸는 거지. 내가 직접 다 하는 게 아니라 가르치고 조언하는 역할로. 그게 진짜 은퇴 준비야. 중년분들이 은퇴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정체성을 일에만 두지 마. 나는 회사원이야. 나는 사업가야가 아니라 나는 누구야를 알아야 해. 일을 떠나도 나로 존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지. 할머니, 75년을 사시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의 가치는 뭔가요? 그건 진정성이야. 진정성이요?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거. 남들 눈치 보지 말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누군지 아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 그게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지. 특히 중년 남성들은 더 그래. 사회가 기대하는 게 있잖아. 가장으로서, 남자로서. 근데 그 기대에 맞춰 살다 보면 정작 나는 없어져. 어떻게 해야 할까요? 조용히 앉아서 자기 자신과 대화해봐. 나는 행복한가? 나는 뭘 원하는가?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삶인가? 이런 질문들. 답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질문하지 않으면 답을 찾을 수 없어. 할머니는 언제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60대 초반에 사업도 안정되고 애들도 다 컸는데 뭔가 공허하더라고. 이제 뭐 하지? 싶은 거야. 그때 깨달았어. 내가 계속 앞만 보고 달려왔구나. 주변도 안 보고. 그래서 뭐가 바뀌었어요? 속도를 줄였어. 그리고 주변을 보기 시작했지. 가족, 친구, 자연.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됐어. 성공이 목적지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것도. 과정이요? 우리는 자꾸 저기 도착하면 행복할 거야 라고 생각해. 돈 많이 벌면, 집 사면, 승진하면. 근데 거기 도착해도 또 다른 목표가 생겨. 행복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있는 거야. 지금 여기에? 오늘 아침에 마신 커피, 손자, 손녀 얼굴, 따뜻한 햇살. 이런 작은 것들에서 행복을 느낄 줄 알아야 해. 그게 진짜 부자야. 후회하는 일도 있으세요? 있지. 젊을 때 좀 더 천천히 갈걸. 너무 조급했어. 그리고 자존심 때문에 화해 못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있잖아, 후회도 배움이야.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살지 알려주는 거지. 청취자분들께 마지막 조언을 해주신다면? 중년이라는 게 인생의 중간이잖아. 뒤를 돌아볼 수도 있고 앞을 내다볼 수도 있는 시기야. 과거에 집착하지도 말고 미래만 걱정하지도 마.
지금 이 순간을 살아. 지금 이 순간을. 응. 그리고 용기를 내. 변화를 두려워하지 마. 40대든 50대든 새로운 꿈을 꾸는데 늦은 나이는 없어. 대신 현명하게 꿔. 젊을 때처럼 무모하게가 아니라 경험을 바탕으로. 정말 좋은 말씀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사랑한다고 말해. 자주. 내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해.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할머니, 오늘 정말 소중한 이야기 많이 들려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만 더 해주시겠어요? 있잖아. 인생은 완벽할 수 없어.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해. 그게 정상이야. 중요한 건 그럴 때마다 다시 일어서는 거.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야. 네, 할머니. 그리고 혼자 힘으로 다 할 수 없어.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용기야. 약한 게 아니라 현명한 거지.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문가에게 손 내밀어. 오늘 이 말씀들이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네. 우리 모두 같은 길을 걷고 있잖아. 먼저 간 사람이 뒤에 오는 사람한테 손 내미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니?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할머니의 인생 조언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들으신 이야기 중에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었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변화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습니다. 오늘이 바로 가장 빠른 날입니다. 모두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다음 주에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